안녕하십니까. 일반기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연도 문제 21년도 1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단이 고정된 원추형이네요. 원추형. 단위 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력을 감마라고 하면 밑면에 대한 부분의 높이가, 자, 일단 얘에 대한 부분의 높이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추형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좌중만을 고려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좌중만을 고려하게 되면 3분의 1이에요. 그냥 3분의 1 감마 L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 줄어들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좌중, 그러니까 최대 인장 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균일 단면적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아니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분의 1로. 그래서 1번은 3번이고요. 길이가 500mm, 지름이 116mm인 봉이에요. 양 끝에다가 12kN의 축방향 하중을 줬대요. 축의 방향성에 대한 하중으로. 자, 일단 300마이크로밀리하고 지름이 2.4일 때 선형의 탄성 거동이니까 푸아송의 비잖아요. 푸아송의 비는 뭐예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가로 변형률분의 세로 변형률 이렇게 될 거니까 L분의 람다가 될 것이고요. 그죠? D분의 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부분은 알다시피 뭐 D 람다분의 우리가 델타 L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아송의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지름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16이에요. 그런데 지금 푸아송의 비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시켜서 값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1000분으로 가야 되니까 0.0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값이 얼마예요?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람다라고 하는 부분이 변하는 증가량이 됐으니까 300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뭐가 나 있어요? 마이크로밀이거든요. 미터에 대한 부분에 마이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분에 대한 부분에 나눴으니까 여기에 대한 게 300을 그대로 따졌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어차피 뭐 위아래가 2.4가 또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에 대한 부분, 변형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500mm라고 그랬으니까 쟤는 0.5가 되겠네요. 자, 곱하기 길이 얼마예요? 길이에 대한 부분은 300마이크로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름의 2.4가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감소량 그대로 변화량이니까요. 2.4에 대한 부분을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여기는 크게 없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0.25가 된다. 뭐 푸아송의 비에 대한 건 가로 변형률이 변하면 세로 변형률이 된다. 뭔가 직경이 작아지면 길이가 커지고 길이가 작아지면 직경이 커진다.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푸아송의 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압축의 경사면면이네요. Z하고 Z-에 대한 부분을 생긴 수직 응력을 시그마 n이라고 그러고요. 전달 응력을 타우 n이라고 했을 때 얘가 받고 있는 부분은 각각 몇이 되느냐. 이게 이제 코사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무적적으로 수직 단면에 대한 부분이든 뭐 전단 단면이든 다 상관없이 뭐예요? A분의 P라고 하는 부분에 단면적 분의 하중은 누구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있는 압축안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그마일 거예요.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부분은 코사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인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 같이 꺾여 있다라고 보니까 타우라고 하는 부분을 따진다면 A분의 P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수식을 정리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 이쪽은 사인의 제곱은 빠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에 대한 부분에 A분의 P가 되니까 얘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A고 단면적이 1000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단면적이 1000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값을 줬어요. 그런데 단위가 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갔으니까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단위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된 거예요? 100kN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킬로뉴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어오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의 3승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 뒤에 있는 부분을 더 곱해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 자, 세타 값이 얼마예요? 각도가 30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제곱에 30이고요. 얘에 대한 것도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그거를 이 값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값은 마이너스 7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긴 똑같이 이 값에 대한 부분에서 코사인, 사인에 대한 부분을 다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값 그대로 곱한 데다가 코사인 세타 값, 코사인 30도와 사인 30도에 대한 부분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의 전환이라 킬로 메가파스칼이니까 그것만 변하시면 43.3이다. 이게 되는 거죠. 어떤 하중이 되든지 응역이 되든지 기본 베이스는 어디서 간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우리가 단면적분의 하중으로 구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빗각으로 대한 부분의 경사단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코사인과 사인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평면응력에서 했을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일분포 하중이네요. 4번은. 균일분포 하중을 줬는데 B 지점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굽힘 모먼트는 몇 킬로뉴턴 미터이냐라고 물었어요. 굽힘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B 지점이죠. B 지점의 굽힘 모먼트에 대한 부분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하고 뭐 곱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부분에 반에 대한 부분이니까 2니까 어떻게 돼요? 28 여기서 2에 대한 부분에서 B 쪽으로 따진다면 반력으로 따졌을 때 2에 2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래서 16이 나오더라 라고 있는 부분으로 구하시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균일분포 하중에 대한 굽힘 모먼트 값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실까요? 원통 코일 스프링이네요. 자, 반지름 소선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델타분의 P 이런 것들 했을 때 델타에 대한 부분, 변형량에 대한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델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일에 대한 부분에 GD의 4제곱에 8NPD의 세제곱이더라. 이게 지금 기본이잖아요. 소선의 지름, 우리가 감김수, 하중, 우리가 평균 지름에 대한 부분. 얘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비틀린 각은 몇 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물었으니까 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부분에 R분의 델타 값이에요. 그러면 R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R이 어떻게 돼요? R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잖아요. 얘를 다시 바꾸면 이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얘하고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R 하나가 줄겠죠? 나가 있는 부분에서 다른 건 없잖아. 이 R이 될 테니까 이빨에서 내 있는 부분의 값을 구한다면 R이 2제곱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은 4가 되더라.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값을 구해서 2 있는 4에서 4, 8, 32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뭘만 하면 돼요? 우리가 변형량만 아시면 되는 거야. 뭐 이거는 그냥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K는 델타분의 P, 델타는 이렇게 되더라. 요 부분인 거. 그 다음에 병렬은 K1, K2, K3 이렇게 가더라. K분의 1, K2 가면 직렬이 되더라. 이게 스프링에서 나오는 기본 수식들이잖아요. 기계 요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